이 책에 참여하신 작가들의 이름을 들어보면 아마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김애란, 김현수, 윤성희, 은희경, 편혜영 이렇게 5분의 소설가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분들은 여러분들도 이 중에 적어도 3-4분은 들어보셨을 만큼 아주 유명한 소설가들이죠. 정말 한국에 있는 많은 문학상들을 다 여러 개 타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각각의 그 소설가분들의 그 어떤 맛이라든지 질감도 색다르고 또 독특해서 많은 분들의 그런 팬층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책을 읽으실 때 음악을 들으면서 읽으세요? 아니면 그냥 조용하게 읽으세요? 저는 이제 하루 종일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요. 어쩔 때 좀 무료하거나 적적하다 싶을 때는 음악을 틀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듣는 음악은 보통 가사가 없는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피아노 곡을 많이 듣는데 피아노 곡 중에서도 클래식이나 아니면 재즈 음악들을 주로 듣습니다. 사실 제가 피아노 곡을 특별히 좋아하게 되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 5살 때부터 무려 13년 정도 피아노를 배웠어요. 그 당시에는 뭐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도 잠시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물론 그 피아노 치는 방법도 다 잊어버렸고 음악에 대한 뭐 관심이라든지 깊이는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음악은 저한테 매우 소중한 또 어떤 관심 대상이고 또 취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사실은 알게 모르게 음악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의 기억 속에 어떤 음악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는 좋은 음악이 나오는 곳으로 모시고 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오늘은 제가 음악과 아주 밀접한 그런 책을 한 권 가져왔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요. 프란츠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제목이 음악 소설집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저한테는 아주 마음에 드는 좀 자그마하면서도 아주 예쁘게 만들어진 책입니다. 정말 소장하고 싶은 우리가 소장각이라고 하죠. 그런 책인데요. 이 책에 참여하신 작가들의 이름을 들어보면 아마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김애란, 김현수, 윤성희, 은희경, 편혜영 이렇게 5분의 소설가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분들은 여러분들도 이 중에 적어도 3-4분은 들어보셨을 만큼 아주 유명한 소설가들이죠. 정말 한국에 있는 많은 문학상들을 다 여러 개 타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각각의 그 소설가분들의 그 어떤 맛이라든지 질감도 색다르고 또 독특해서 많은 분들의 그런 팬층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 책은 이 작가의 그런 명단만 보더라도 너무 놀랍고 우와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요. 심지어 저는 프란츠 출판사의 편집자분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 5분을 한꺼번에 다 모실 수 있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편소설보다 단편소설을 좀 더 많이 읽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른 일을 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길게 날 때도 있지만 주로 짧은 그러한 그 시간 동안에 읽을 수 있는 소설이라든지 에세이를 많이 보는 편인데요.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5편의 단편소설은 정말 그 완성도라든지 느낌이 아주 좋아요. 특히 제목이 음악 소설집인 것처럼 그 뭐라 그럴까요? 각각의 단편 소설이 갖고 있는 화두가 바로 음악입니다. 어떤 소설은 특정한 하나의 곡을 어떤 소재로 삼아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고요. 또 어떤 소설은 음악이라는 전체의 그런 개념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5개 소설 모두 각각의 내용이 참 좋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읽어보시고 싶으실 텐데요. 그 중에 오늘은 제가 2편을 중심으로 제가 좀 가장 감명 깊었다고 할까요?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을 텐데요. 그 2편의 소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소개하고 싶은 책은 이 책의 앞부분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맨 앞부분에 등장하는 김애란 소설가의 안녕이라 그랬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요, 여성 화자가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맨 처음에는
7년 전에 이제 이전에 이제 지금은 헤어졌고 예전 남자친구와 커피를 마시면서 음악을 듣는 그 장면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때 들었던 음악이 킴 딜과 로버트 플러드라는 가수 두 명이 부른 Love Hurts라는 곡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상처를 준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음악을 들으면서 이 여성 화자는 그 노래 가사 중에 안녕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 지금 안녕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가 무슨 이야기야? 갑자기 외국인이 부르는 영어 노래에서 안녕이라는 한국말이 나온다고? 그러면서 다시 들어보면서 그거는 I'm young이라는 얘기잖아 라고 이렇게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I'm young을 이제 빨리 말하니까 한국어로 안녕처럼 이제 들렸던 것이지요. 근데 바로 그날 우연히도 이모한테 전화가 오게 되고 이 화자는 그 예전에 조선어부로 굉장히 번창했었지만 지금은 약간 쇠락해가는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어머니가 크게 아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간병을 하게 되는데요. 간병이 처음에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줄 알았지만 2달이 지나도 어머니의 간병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 되자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병원비를 대기 위해서 대출을 받게 되고 그 대출을 갚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보험금을 쓰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돼요. 그 기간이 매우 깁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이제 집을 팔고 자기도 다시 도시로 올라와서 직장에도 들어가고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집이 쇠락한 도시의 어떤 외딴 곳이어서 그런지 잘 팔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여성 화자는 이제 7년이나 지난 시간이고 무엇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던 끝에 영어를 배우기로 합니다. 언제 내가 외국에 가서 살 수도 있고 그리고 그때 무언가를 하기도 너무 막막하고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영어 학습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이제 외국인과 같이 이제 그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그런 것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때 아까 그 러브 헐츠라는 그 노래의 그 가수 중에 한 사람이 로버트라는 이름이었잖아요. 그 이름 때문인지 몰라도 로버트라는 이름이 기억에 남아서 그 같은 이름을 가진 그 교사를 저장을 해둡니다. 이 로버트와는 이야기를 나누지만 사실 화자는 아주 잘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직 영어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 단어라든지 아니면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단순하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오히려 어떤 긴장감도 느껴지고 그리고 내가 꼭 말해야 되는 것을 중심으로 말하게 되면서 그것이 어떤 연애의 감정이거나 아니면 낯선 사람을 처음 만날 때 떨리는 감정과 같은 그러한 것도 느끼게 됩니다. 이 화자는 그 로버트라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안녕이란 단어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해주게 되는데요. 우리가 안녕이라고 할 때 처음에 인사하면서 반갑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잘 가라 하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게 안녕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는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지만 그 뜻이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중층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도 나와 있고요. 또 이 로버트라는 사람은 이제 60대의 남성인데 이 남성은 이제 개 2마리를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예전에 키워줬던 아버지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화자가 자신의 경험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이 아주 부드럽고 섬세하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헌수와 헤어지고 2년 뒤 엄마 병실에서 쪽잠을 자는데 만취한 헌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보호자용 침대에서 일어나 휴대전화를 들고 슬며시 병원 복도로 나갔다. 그러곤 한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조용히 통화에 집중했다. 헌수는 내게 두서없는 말을 늘어놓다 엉뚱하게도 우리가 러브 허츠를 들은 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 만약 지금 너를 다시 만난다면 네가 틀렸다고 이건 안녕이 아니라 I'm young이라고 고쳐주는 대신 그래. 가만 들어보니 그렇게도 들리는 것 같다고. 콘크리트 보도에 핀 민들레 마냥 팝송 안에 작게 박힌 한국어. 단순하고 오래된 안녕이란 말이 참 예쁘고 서글프다 해줄 텐데 라며 작게 훌쩍였다.
그러곤 그런 스스로가 창피했는지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그날 통화가 끝난 뒤에도 병실 복도에 한참 서 있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이제 나는 헌수도 없고 엄마도 없고 다음 단계를 꿈꾸던 젊은 나도 없는 이 방에서 너한테 배웠어. 정말 많이 배웠어란 가사의 노래를 듣는다. 보다 정확히는 네가 아닌 너의 부재로부터 무언가 배웠다고. 그런데 여전히 그게 뭔지 모르겠어서 지금은 그저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내 쪽에서 먼저 원곡 위에 안녕이란 한국어를 더 씌워 부른다고. 우리 삶에는 그렇게 틀린 방식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고 아마 나는 그걸 내게서 배운 것 같다고. 나는 로버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실력도 안 될 뿐더러 지금 내 마음을 어색하게 번역했을 때 일어나는 어쩔 수 없는 누락과 손실이 하찮은 세부 하나하나가 내 감정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부분으로 느껴질 것 같아서였다. 기쁨이라면 상관없었다. 하지만 슬픔은 달랐다. 고통만큼은 내 슬픔의 언어, 감정의 뿌리, 모국어로 말하고 싶었다. 그렇지만 모국어로 말한들 과연 그게 온전히 전해질까? 그래서 이번에도 나는 고작 이렇게 말했다. 로버트, 응? 우리말의 안녕에는 반갑다는 것과 잘 가라는 뜻 말고도 또 다른 의미가 있어. 어떤? 평안하시라는 혹은 평안하시냐는 뜻. 그렇구나. 로버트의 순수하게 활짝 벌어진 동공을 보자 내가 생각보다 이 이별을 무척 아쉬워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한 시절 누군가와 정기적인 대화를 나눴다 해서 긴장과 웃음, 안부를 나눴다 해서 헤어짐이 이렇게 서운할 줄은 몰랐다. 이상하지. 직장에서는 그 모든 게 지겨웠는데 사회적 감각의 스위치를 꺼두고만 싶었는데 고향에서 엄마와 나 오직 두 사람만의 관계로 세계가 쪼그라들자 그 많은 언어가 그리워졌다. 저는 김혜란 소설가의 안녕이라 말했어 라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아주 긴 여운을 느꼈는데요. 실제로 이 단편을 읽으면서 저는 킴딜과 로버트 플러드가 부른 러브 허츠를 들으면서 읽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들었는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실제로 중간에 안녕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감해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글은 은희경 소설가의 웨더링이라는 글입니다. 이 소설은요, 20세기 영국의 작곡가죠. 구스타브 홀스트의 행성이라는 관현악 곡을 어떤 소재로 해서 쓴 글입니다. 구스타브 홀스트의 행성은 모두 7개의 행성에 대한 각각의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만든 관현악 곡이에요. 이 7개의 행성에는 우리가 예전에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이 책을 보고 알았는데 그러니까 홀스트가 이 곡을 작곡할 때에는 명왕성이 아직 행성으로 발견되기 전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명왕성은 빠지고요. 그리고 지구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모두 7개의 그런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구스타프 홀스트는 그 당시 이 곡을 작곡할 때 친한 점성술사 친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점성술사 친구의 이야기를 받아와서 이 각각의 행성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 그리고 각각의 행성이 특히 그리스 신화에서 어떠한 신과 연결되는 그런 이미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하면서 음악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소설도 아주 재밌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기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욱은 클래식 전공자인데 지금은 지방을 순회하면서 클래식 연주회가 이루어지면 거기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또 해설을 해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지방 도시에 가게 돼서 그는 기차역에 가게 되는데요. 기차역에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자기가 표를 끄는 게 그날 표를 끊었어야 되는데 실수로 다음 날 표를 끄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표를 다시 끊어요. 근데 마침 자리가 없어서 겨우 한 자리 남은 곳을 이제 사게 되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KTX나 이런 거 열차 타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에 4명이 마주보는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7C라는 좌석인데
그 좌석은 이 기욱에게는 사실 좋아하는 좌석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 그 자리에서 만난 그러니까 네 사람의 이야기를 서로 교차적으로 어떤 그 서사를 엮으면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인데요. 기욱은 처음에 그 자리에 갔을 때 옆에 어떤 노인이 앉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노인은 창밖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이제 두 명의 여자가 와서 앉는데요. 거기는 이제 인선과 준이라는 이제 여성이 앉게 되는데 그 인선이 잘못해서 그 맞은편에 있는 노인의 가방을 좀 밀어뜨리게 되고 그 노인이 가방을 주워들면서 그 안에서 이제 악보를 꺼내게 돼요. 근데 그 악보는 관현악 풀스코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클래식 전공자인 기욱이나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전체 편성된 모든 악기에 그러한 악보가 다 적혀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휘자들이 보는 그런 악보죠. 그 악보를 꺼내서 기차에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욱은 깜짝 놀래요. 이 사람은 뭐지? 음악을 하는 사람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구스타프 홀스트의 행성이라는 이 곡이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면에서는 다 관련이 있는 그러한 곡이었습니다. 일단 이 기욱이라는 사람은 클래식 전공을 하게 된 계기가 중학교 1학년 때 만났던 음악 선생님이 이 홀스트의 행성을 소개해 주면서, 그리고 사실은 그 음악 선생님과 좀 싸운다고 할까요? 아니요, 싸운다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좀 혼나게 되고 뺨을 맞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 기욱이 클래식을 전공하게 된 하나의 계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홀스트의 행성이라는 곡이 좀 남다르게 추억에 있는 그러한 작품이고요. 그리고 그 앞자리에, 노인의 앞자리에 앉았던 인선 같은 경우는 예전 헤어진 연인과 함께 뉴욕 링컨 센터에서 이 홀스트의 행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앞자리에 앉은 인선과 준이는 둘 다 예전에 같이 일했었던 팀원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둘 다 장례식에 참여하러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인선은 그 헤어졌던 남자친구가 아직 그 도시에 살고 있고 장례식에도 올 수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기대감 속에 따라가기로 한 것인데요. 인선은 예전에 그 남자친구와 홀스트의 행성을 들었었던 것, 그리고 같이 듣게 되면서 사귀었었던 것을 또 추억하게 됩니다. 한편 준이는 인선과 그 노인이 대화하는 그 잠깐의 어떤 계기를 통해서 직접 스마트폰을 열어서 그 음악을 듣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은 모두 그 구스타프 홀스트의 행성을 중심으로 서로 엮여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부분을 읽어볼게요. 인선이 노인에게 말을 건넸다. 음악 좋아하시나 봐요. 조심스럽고 상냥한 말투였다. 악보에서 천천히 눈을 뗀 노인은 인선을 향해 무뚝뚝하게 대꾸했다. 네. 그렇게 악보를 보시면 머릿속에 음악이 떠오르세요? 그렇죠. 노인의 대답에 인선과 준이의 시선이 짧게 마주쳤다. 노인의 얼굴에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으므로 인선은 변명하듯 다시 말했다. 제가 클래식 음악 잘 모르는데 이 곡은 알거든요. 신기해서요. 노인이 인선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래요? 네, 저 음악회 처음 가서 들었던 곡이에요. 좋은 곡이죠.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노인이 인선에게 물었다. 누구 지휘로 들으셨어요? 네? 악기라는 게 살아있는 물건이다 보니 연주도 그렇지만 특히 지휘자에 따라 소리가 다르니까요. 인선은 당연히 지휘자를 기억하지 못했다. 연주회에 다녀온 뒤 그 곡을 다시 찾아 들어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노인의 말에 최대한 예의 바르게 대꾸했다. 아, 그럼 누구 지휘가 좋은가요? 한번 들어보려고요. 나는 대체로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악보로 들어요. 노인은 자신이 내뱉은 말의 뜻을 설명하듯 덧붙였다. 나이가 들면 소리를 듣는 게 느려져서 나한테 맞는 속도를 찾게 되는 거요. 시간을 이겨내는 사람은 없으니까. 인선의 시선이 노인의 캐주얼한 차림새와 잘 손질된 흰머리에 잠시 머물렀다. 혹시 음악 관련 일을 하세요? 인선의 무릎에 노인은 곧바로 대꾸했다. 아니요, 바닷가에서 장사합니다. 노인의 말투에 무안을 주거나 비꼬는 기색은 없었지만 인선은 왠지 화제를 잘못 꺼낸 듯한 기분이 들었으므로 짐짓 말을 돌렸다. 그럼 서울에서 일 보고 집에 내려가시나 봐요. 노인의 표정은 덤덤했다.
요양원에 형님 만나보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아, 네. 더 이상 대꾸할 말을 찾지 못하는 인선을 바라보며 노인이 말했다. 나는 이 곡을 그 형님 방에서 처음 들었어요. 둘째 형인데 평생 병과 음악을 끼고 살았죠. 노인은 익숙한 손길로 탁자 위에 악보를 몇 장 넘겨서 다음 악장을 펼쳤다. 이 4악장이 형님이 제일 좋아하는 파트예요. 수술실에 들어갈 때도 이걸 틀어달라고 했지. 마지막일 것 같아서 내가 이번에 헤드폰을 가져가 들려줬는데 별 반응은 없더라고요. 노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말을 마친 뒤 다시 악보를 향해 고개를 돌리는 모습에는 마치 더 이상 음악 감상을 방해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는 듯한 단호함이 있었다. 두 사람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며 준이는 계속 차창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인성과 노인이 마주 앉은 사이에 빈틈에 만들어진 그 풍경이 뜻밖에도 아름다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마치 초록을 배경으로 끊임없이 나타나다 사라지는 빗물의 질주 같았다. 노인이 요양원에 형을 마지막으로 만나고 돌아가는 길이라고 말했을 때 준이는 불현듯 자신이 문상을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친한 동료의 아버지일 뿐 얼굴도 모르는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별다른 실감이 없었다. 하지만 앞자리에 앉은 노인이 요양원 면회실에서 소리조차 잘 듣지 못하는 형의 머리에 헤드폰을 씌워주는 모습을 상상하자 어쩐지 마음이 먹먹해졌다. 준이가 다시 에어팟을 귀에 꽂고 스마트폰을 켠 것은 노인의 악보에 있는 음악을 검색해보기 위해서였다. 무엇보다도 인선이 클래식 음악에 대해 아는 것도 뜻밖인데 음악회까지 갔었다니 한번 들어보고 싶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이야기에는 기차를 함께 타고 가게 된 그 4명의 이야기가 과거의 어떤 경험 혹은 추억을 중심으로 서로 서사가 교차되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역시 은희경이다라고 할 만큼 정말 글이 군더더기가 하나 없고 뭔가 아쉬운 부분을 발견할 수 없이 어떤 완벽하고 정말 잘 짜여진 소설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여러분께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하고 싶은 작품이고요. 단지 저는 왜 이 작품의 제목이 웨더링일까라는 점이 조금 궁금했어요. 오히려 구스타브 홀스트의 행성이라는 제목이었어도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게 어떤 폭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차를 타고 있는 이 날에는 엄청나게 비가 많이 내리는 7월의 마지막 주고요. 그리고 소설 중간중간에 어떤 빗물이라든지 아니면 소나기라든지 비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맨 마지막에는 그 노인이 기욱에게 우산을 건네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욱은 기차역에 급히 오느라고 택시에서 그 우산을 내려놓고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가 많이 오는 것을 걱정하는 것을 보더니 이제 노인이 자기의 우산을 건네주면서 자기는 다시 서울에 올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이제 들었다고요. 아마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 길에 들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비가 계속 오는 상황. 그런데 웨더링이라는 뜻은 그 날씨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풍화작용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러한 제목을 지은 것은 그 날씨의 배경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과거의 어떤 경험으로부터 지금까지 변화해 가면서 어떻게 보면 비바람을 맞으면서 변화해 가고 겪어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그려낸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앞서 김혜란의 소설을 읽을 때처럼 은희경의 이 웨더링을 읽으면서도 제가 홀스트의 행성을 들으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홀스트의 행성은 저도 진짜 간만에 들은 음악인데 좀 색다르더라고요. 또 이렇게 소설과 같이 읽으니까 또 그 맛이 남달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두 7개의 행성에 대한 그러한 음악인데요. 명왕성은 그 당시에 작곡할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나중에 행성명에 들어가고 나서 그리고 2006년에는 다시 행성의 지위에서 빠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스타프 홀스트의 그 행성이라는 작품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자기가 아직 몰랐기 때문일 수 있지만 그 과학의 어떤 부침과는 달리
음악이 어떤 계속되고 영원하다는 그러한 지점을 또 보여주는 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의 재미있는 점 중에 하나는 맨 뒤에 이 작가 5분과의 인터뷰가 들어있어요. 편집자분이 이제 질문을 하고 또 대답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책에 참여하게 되었는지부터 시작해서 각 소설의 어떤 구체적인 지점에 대한 질문들도 들어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작가 본인의 생각이 좀 궁금하시다면 그 인터뷰도 좀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음악소설집 우리가 추운 날씨인데요. 이 추운 날씨에 또 소설을 읽어보는 것도 또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만일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신다면 음악을 함께 들으면서 읽어보는 경험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책 제가 꼭 추천드리고요. 여러분께서 절대로 실망하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에 또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